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두가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한숨 쉬고 빚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 빚을 활용해서 더 큰 부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말이죠. 평범한 우리에게는 그저 무섭고 피해야 할 대상인 빚이 그들에게는 마치 마법 지팡이처럼 부를 증식시키는 도구가 된다니,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경제 시스템에 숨겨진 비밀이랍니다. 우리는 흔히 빚을 갚아야 할 대상, 재정적인 족쇄라고 생각하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은행 이자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매일매일이 생활고의 연속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어제 샀던 물건의 가격이 오늘은 또 올라있는 걸 보면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기도 하죠. 내 자산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고요.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와중에도 어떤 이들은 오히려 이 혼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나간다고 하니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들은 과연 무엇이 다르기에 인플레이션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부를 축적할 저로의 찬스로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뉴스를 통해 접하는 치솟는 물가 그래프나 장바구니에 담긴 비싼 식료품 앞에서 한숨 짓는 서민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읽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시선 속에서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자신들의 항해에 유리한 바람으로 바꾸어 타는지 그들만의 독특한 통찰과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빚이라고 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뉘앙스를 떠올립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한숨 쉬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죠. 하지만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이 빚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모든 빚이 다 같은 빚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좋은 약과 독약이 있듯이 빚에도 나쁜 빚과 좋은 빚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빚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걸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 좋은 빚을 어떻게 마법처럼 자산 증식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걸까요? 우선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빚은 주로 소비성 빚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할부금, 명품 구입을 위한 신용카드 대금처럼 당장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소득을 끌어다 쓰는 경우죠. 이런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나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을 갚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게 만들죠. 하지만 좋은 빚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나의 미래 소득을 늘려주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자산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빚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금 대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바로 인플레이션이 마법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죠. 오늘 1억 원의 가치와 10년 뒤 1억 원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행에서 빌린 돈, 즉 대출금은 명목상 금액은 그대로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갚아야 할 빚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좋은 빚으로 구매한 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부자들은 빚을 단순한 부채가 아닌 자산을 늘리는 강력한 지렛대, 즉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겁니다. 남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함으로써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대출 이자를 훨씬 뛰어넘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자본 대비 훨씬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부자들이 빚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이자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통찰이 어떻게 더 구체적인 자산 형성 전략으로 이어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놀라운 통찰이 어떻게 더 구체적인 자산 형성 전략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물가가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매일 마주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생활비는 점점 불어나는데 월급 통장의 숫자는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태반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구매력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어렵게 모아둔 현금 자산의 가치마저 서서히 잠식당하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은 그저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현실, 어쩌면 자산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도둑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은 참으로 허탈한 일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이 똑같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을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닌 오히려 부를 증식시킬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자산과 비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기업의 주식, 혹은 원자재 같은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명목 가치가 오르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부자들은 바로 이런 자산들을 빚을 내어 선제적으로 확보합니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부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특정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출 이자는 고정되어 있거나 혹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눈에 띄게 상승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자가 빌린 돈, 즉 빚의 실질 가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반면 그 빚으로 산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부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벼워진 빚을 갚고 훨씬 더 가치가 커진 자산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빚을 활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동의 대가로 받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저축의 의미가 퇴색되어 고통받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돈의 본질과 경제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여 빚을 자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큰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전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적 지식과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빚이라고 하면 부정적이고 위험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부자들에게는 이 빚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자산을 불리는 서핑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